먼 옛날 당군이 세웠던 강화 참성담부터 외세가 몰려오던 개항기를 거쳐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지금까지 인천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전설이 가득하더라. 고난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 전설들을 찾아 떠나본다. 인천 야곡.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 오늘도 여행의 길라잡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남동걸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맞고 처음 뵙네요. 네, 박사님. 그렇습니다. 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박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또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저한테도 덕담 해주세요. 예, 덕담을 드려야 되겠죠. 네. 덕담이라고 하면 제일 좋은 게 아마 이 방송과 관련된 덕담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이 방송이 앞으로는 개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롱런하는 프로그램이 되시길 바라고. 역시 배우신 분.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우리 권계현 MC가 있으시길 네.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세계로 뻗어나가겠습니다. 박사님 그러셔야죠. 같이 가요. 네. 인천 야구. 예. 오늘 그렇다면 오늘 설화는 어떤 내용일까요, 박사님? 자, 오늘은 이제 2025년 첫 방송인데요. 네. 이제 신년을 맞아서 어떤 얘기를 이제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릴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인천은 삼국시대 그 백제와 인연이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이 시기와 관련된 설화로 25년을 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은 초기 백제, 즉 한성 백제 때라고 하죠. 이때 대중국 교류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성 백제 시대 중국으로 가는 그 사신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신들이 배를 타고 출발하는 시작점이 바로 인천이었기 때문이죠. 중국으로 하는 백제 사신들은 수도인 한성 그 위례성을 출발해가지고 네. 인천의 여러 지역을 거쳐서 중국행의 배를 타는 곳, 즉 능허대 아래 한나루 대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 한나루로 가서 그곳에서 중국으로 간 것이죠. 이런 관계로 인천에는 백제 사신과 관련된 설화들이 이제 여러 편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신과 관련된 설화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백제 사신들의 여정.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성 백제 시대의 그 백제 사신들은 중국과 교류를 위해서 이제 인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네. 그 여정을 살펴보면 당시 이제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을 출발해서 현재 인천의 만수동을 지나고 그다음에 문학산을 넘어서 네. 배가 배가 출발하는 곳이 이제 능어대 그 아래 이제 한나루라고 있는 나루터가 있었는데요. 그 한나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정에 있는 만수동, 문학산, 능어대에는 이 백제 사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만수동의 비루고개, 이제 성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학산의 삼오지고개, 그다음에 능어대, 요 곳에는 이제 백제의 사신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주간에 걸쳐서 네. 백제 사신과 관련된 설화를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만수동의 비루곡에 얽힌 설화를 소개해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는 문학산의 삼오지 고개에 얽힌 설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능어대와 관련된 설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이건 참고인데요. 네. 인천 그 연수구에 가게 되면 문학산 삼오지 고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고개를 넘어서 능어대까지 지금 현재 네. 능어대 공원이라고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능어대까지 백제 사신들의 여정을 이제 추측을 해가지고 네. 백제 사신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노정을 밟아 쫓아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제 사신길이 있었군요. 예,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교역의 중심이었잖아요. 인천이요. 그렇죠. 네. 앞으로 또 새해를 맞아서 3주 시리즈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시고 예고를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야기는 백제가 아주 번성하던 4세기 근초고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구려의 고국 원앙은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의 땅이 탐이 났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이 나라가 더 부강해질 텐데 말이야. 결국 고구려는 백제를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국 원앙은 패배를 했고 백제군에게 쫓겨 고구려의 영토인 평양성에서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죠. 이 일로 백제와 고구려는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교역을 위해서는 백제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이 고구려 땅을 지나야 했는데요. 당연히 이 고구려는 백제 사신들이 자기 땅을 지나는 걸 허락하지 않았고 이 백제 근초고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중국과 교역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 야, 고구려는 막혔으니 그래, 새로운 길을 찾자. 그렇게 해서 서기 372년 근초고왕 때에 이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을 출발하여 비루고개를 지나 사모지 고개를 넘어 이 능허대에 도착하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긴 여정. 사신들은 비루고개에서 가족 또 친지들과 눈물로 이별을 했습니다. 여보, 부디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파도가 세기로 유명한 험한 바닷길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제대로 도착할지도 또 임무를 완수한 후에 백제로 제대로 귀환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들이 잘 커야 될 텐데. 이렇게 떠나야 하는 사신과 보내야 하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들의 눈물과 한숨이 어려져 있는 고개. 그래서 비루고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화입니다. 가족들이 기약 없이 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거 있죠. 뒷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잠시 교통정보 듣고 올게요. TVN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교통제보 전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남동걸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루고개, 그러니까 단순히 좀 작은 고개로 생각했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런 또 슬픈 사연이 있었다니. 근데 이 비루고개는 여러 이름으로 또 불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루고개는 그 남동구 만수동에서 네. 이제 부평으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고개인데요. 예, 이 고개는 우리말로 비루고개 외에도 비리고개 또는 별고개라고도 불렸고요. 네. 예, 그다음에 한자어로 이제 별리현, 별루현이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별리현, 별루현은 이별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네. 별루현은 이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라는 그 지도가 있는데요. 네. 예, 거기에는 이것을 이제 성현, 별성자를 씁니다. 성현이라고 되어 있는 등 여러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고개에는 두 개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 예, 하나는 이제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백제 사신들이 이제 중국으로 갈 때 이것을 지나가지고 문학산 사모지 고개를 거쳐서 네. 송도 해변의 능어대 아래 대지는 배를 타서 이제 중국을 따랐다라고 했는데, 예, 그를 따라온 가족들이 이제 능어대까지는 동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오. 예, 그래서 바로 이 비루고개에서 이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별을 아쉬워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예, 이 고개를 별리현 또는 별루현이라고 불렸다라고 하죠. 예, 우리말 이름 비루나 비리가 됐다. 이게 이제 별루 별리를 이제 음차한 우리말식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별리현, 네. 별루현 하다가 이제 비루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개들은 이제 이별과 관련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이 명칭들은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또 다른 전설도 있어요? 뭐 비슷한 전설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백제 사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사신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옛날 중국에서 이제 거꾸로 우리나라로 이제 사신으로 온 중국사람. 네. 예, 중국 사신이 이곳에서 한 공주를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졌다라고 해요. 근데 다시 중국으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중국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고 예, 이곳에서 헤어지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서 예, 역시 비루고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뭐 이런 설화인데 이거 역시 뭐 이별과 관련된 설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 이게 더 땡기는데요. 그렇습니까? 공주 역할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2탄. 어쨌든, 예. 아까는 가족과의 이별이었고, 네네. 이번에는 중국 사신과 공주의 이야기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그 이름의 유래가 있는데, 그 좀 다른 분위기라고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비루고개의 다른 명칭들은 대부분 이제 이별과 관련된 이야기로 설화와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사실은 실제 유래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 설화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이제 어학적이죠. 어학적으로 풀이한 유래가 있습니다. 네. 네, 비리고개라는 명칭은 산이나 언덕 이곳이 이제 경사진 곳을 뜻하는 우리말 옛말로 네. 비사나 빛이라고 했고요. 네, 또는 이제 벼랑 절벽이죠. 벼랑을 뜻하는 벼루라는 우리말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이 명칭이 발생했다라는 견해입니다. 즉 비리고개나 비류고개라는 명칭은 비탈진 고개라는 정도의 의미인데 여기에 이제 전설이 섞여들면서 그리고 또 한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비슷한 소리의 글자를 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비리현 그다음에 별루현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고개의 특징을 나타내는 명칭이 설화의 전승 과정에서 이별을 의미하는 명칭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설화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에 따르면은 대동여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성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성현이라는 명칭도 별리현의 별, 이 별은 이별이라는 뜻인데 이걸 하늘에 떠 있는 별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성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설화적인 유래보다는 어학적 유래가 훨씬 과학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재미적인 면에서는 설화적 유래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네네. 별리고개에서 눈물 이야기하다가 네네. 좀 더 어학적으로 좀 풀어주셨잖아요. 네네. 환상이 싹해지네요.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 고유의 이름들이 네. 그 지형을 뜻하는 이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전승 과정에서 한자화로 되면서 네. 조금 많이 바뀐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실. 어학적으로 풀 수도 있고 또 설화적으로 풀면 또 재미난 네.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히나 이 설화를 듣다 보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인천이 진짜 중요한 곳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해 네. 바다를 이렇게 통하는 길목이 되는 곳이고 네네. 중국으로 가는 길이 되는 곳이었고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비리고개였잖아요. 네네. 네, 다음 주는 그러면 삼오지고개. 뭐 삼오지 고개도 이 비리고개의 설화와 연결이 됩니다. 어머, 연결돼 있어요. 예, 연결돼 네.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를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도 물론 사진의 노정일이기 때문에 네. 뭐 연결은 되어 있는데 설화의 내용은 조금 약간 바뀌긴 합니다. 오늘 비료고개, 다음 주는 삼무지고개, 그 다음 주까지도 네네, 능어대 시리즈로 최초입니다. 새해 맞아서 시리즈로 시리즈로 더 기획을 했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